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연일 대박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테슬라의 그록3를 채택했기로 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뱅가드 블랙록의 기관 투자 확대에 이어서 마소까지 그록3를 탑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테슬라에게도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중간 부분에 뱅가드 블랙록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드디어 담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게 현재 시총 1위, 전 세계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 마소 수준으로 테슬라의 기관 투자 비중이 확대된다면 자, 얼만큼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중간 부분에 나오니까 꼭 그 정주행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밤에 342달러 테슬라가 이제 종가 마감했는데 약 2.2% 하락했습니다. 자, 그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내리면서 그 약세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이거를 이제 그 나스닥, S&P 모두 그 오르는 상태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미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디스의 신용 등급 강등을 좋은 그 저가 매수 기회로 지금 활용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날 시장 상황 정리해 드렸고요. 자, 지금 그 테슬라의 이 상장일 2016년 6월 29일 지금 이제 15년 지났는데 총 상장 주식 수는 32억 주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지금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그 하나로 1531조 그리고 달러로는 1.1조 클럽에 다시 재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M7에서 6등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테슬라의 분위기가 좋죠. 자, 그래서 테슬라의 그 주요 그 주주들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12.75% 한 4억 1000주를 들고 있고, 자, 뱅가드 그룹이 2번과 5번 보시면 이제 뱅가드 그룹과 뱅가드 펀드에서 그 7.6%, 2.6% 합쳐서 10.31을 뱅가드 그룹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전 세계 1등 자산 운용사인데, 자, 여기서 그 운용되는 자금만 해도 10조 이상 어마어마한 규모를 굴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막 시작했죠. 그 뱅가드가 2억 4천만 주인데 지금 블랙록은 1억 3천만 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15% 들고 있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가 1억 1천만 주, 그래서 3.5%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는 135달러로 종가 마감했는데 전일 대비해서 소폭 상승을 했고, 이 엔비디아의 주요 주주를 보면 뱅가드 그룹이 8.95%, 블랙록이 4.97%,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이 3.97%, 피델리티 매니저먼트 그 자산운용사가 3.9%, 젠슨왕이 3.78%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이제 시총 1위죠. 458달러 역시 소폭 상승 마감했고, 뱅가드 그룹이 9.26, 블랙락이 4.99, 그 다음에 뱅가드 토탈 두 개 합치면 2%, 3%, 5%에다가 지금 한 15% 정도의 비중을 뱅가드가 들고 있는 걸 볼 때 테슬라의 이제 뱅가드 블랙록의 기관 투자자는 이제 막 시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그 주요 기관 투자자의 그 뱅가드 블랙록 피델리티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까지 이 투자 비중을 좀 확인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8.9%인데 테슬라는 7.3% 뱅가드 기준으로, 그리고 블랙록 기준으로는 마소가 7.2%인데 테슬라는 5.9%, 그리고 엔비디아도 블랙록이 7.4%나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피델리티는 그 테슬라가 1.3%밖에 안 됩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피델리티가 무려 7% 비중을 들고 있는데, 자, 이렇게 테슬라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엔비디아처럼 뱅가드,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글로벌 기관 자금들이 투자를 늘려갈 경우에는 이 기관 투자 확대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수준의 75%로 증가하려면은 약 25%의 추가 주식,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 7.9억 주, 총 발행 주식 그 32억 주 기준에 서 이제
한 8억 주 정도가 더 매수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ETF 자금들, 글로벌 인덱스 펀드, 헤지 펀드 등이 이제 이 테슬라의 기관 투자 자금으로 유입된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유동성 증가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이 예측한 그 낙관적 시나리오에서의 테슬라 주가는 513달러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시총은 31억 6억 주에서 그 지금 기준이 1.62조 달러까지, 그러니까 시총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도 513달러, 그럼 지금이 342달러로 하면은 앞으로 상승 버퍼가 지금 한 200달러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의 그 자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애플 정도 수준으로 앞으로 테슬라의 기관 투자 자금이 몰리면 이렇게 주가가 그 효과만으로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잘 참고해서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미국 다우존스, 나스닥, S&P가 모두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무디스발 악재를 털어내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458달러, 3조 3천억 달러 그 시총, 그리고 테슬라가 1조 1천억 342달러로 종가 마감했는데 지금 6등에 랭크돼 있죠. 그래서 3조 클럽이 마소, 엔비디아, 애플이고, 아마존이 2조 클럽, 메타가 1.3조 클럽, 테슬라가 이제 메타의 턱밑까지 많이 지금 추격을 한 상황이고요. 자, 예전에는 메타가 테슬라 발 아래에 있었는데 AI에서 이제 그 실제 성과가 나면서 메타가 좀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가 메타를 밟고 아마존까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아마존의 유통은 위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두 시총을 흡수하면 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앞으로 3배에서 5배 정도 하면 가뿐하게 이들 기업을 제치고 500에서 1000달러 수준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테슬라가 1000달러가 되면 자, 1.1조 시총이 2.1조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애플에 이어서 이제 4등으로 올라가는 거고, 자, 여기에 이제 옵티머스 봇이 더해지면 더 이제 크게 상승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대박 소식이 알려졌는데, 그동안 마소가 그 챗GPT에 의존했었는데, 샘 올트만 챗GPT에 의존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챗봇이 머스크의 그록에 탑재 된다는 얘기입니다. MS 클라우드에. 그렇게 되면 머스크의 그 그록,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 테슬라 주식과는 직접적인 회사 관계는 없지만 결국은 이제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소의 그 머스크 그록 그 탑재 소식은 정말 대박 소식인데요. 자, 마소는 이런 이제 깜짝 소식을 발표하면서 빌드 2025년을 열고 이 주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자, 1번, 2번, 3번을 보시면은 그 머스크의 xAI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AI, 머스크가 스스로 이제 자신을 했죠. 그리고 마소는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에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개발한 그록3와 그록3 미니 모델을 제공한다고 이제 깜짝 발표를 했는데, 3번 보시면 마소가 그 지난 분기 1월에서 3월 실적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률이 무려 33%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록의 매출도 당연히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머스크의 5개 기업이 결국은 테슬라까지 시너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MS는 이제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한층 진일보된 새로운 AI 코딩 에이전트도 공개를 했는데, 자, 딥시크발 이제 그 저가 경쟁, 그러면서 이제 이 그 AI의 그 주권이 다시 한번 이제 그 소규모 소자본으로도 되는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오픈 AI마저도 이제는 소스를 공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쟁들이 비용은 낮추고 결국은 이제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이제 그 AI 환경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 시장에서 결국은 1등을 그 지금 먹으려는 게 머스크의 xAI 그룹을 통해서. 그런데 한간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xAI가 이제 커지면 이 xAI를 머스크 테슬라가 흡수를 하면 그거는 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머스크의 비상장 회사가 xAI인데, 자, xAI가 X랑 합병을 했듯이 머스크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은 한 30% 정도로 보고 있답니다, 지금.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합쳐지면 그때는 뭐 테슬라 주가는 더 많이
$1,000는 가뿐하게 돌파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머스크의 5개 기업들은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되고 여기에 그 촉각을 잘 곤두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테슬라 장기 투자에서 좀 성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 이 회장이 이제 1, 2, 3번 보시면 약간 코멘트를 했는데 현재 시장 상황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앞으로 주식 시장이 10% 경우에 따라서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지정학적 위험도 매우 높다. 이제 부연했는데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지금 테슬라와의도 사이가 과거에 안 좋았고 지금도 아직까지 크게 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목표 주가 전망도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은행은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이 하단에 보시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서는 이제 과거의 CEO, 화려한 CEO가지 않느냐, 이제 물러날 때가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3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은행은 앞으로 비트코인 이런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밀려서 은행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역할이 축소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은행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본인의 의중을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나 비트코인 자, 이런데 어떤 경제 독립 씨앗으로서 우리가 그 투자 수량을 늘려가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앞으로 갈수록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더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 이 사람도 본인 회사 JP 모건 그 은행 입장에서 대변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좀 우리가 걸러서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분명한 거는 은행을 대체할 비트코인 시대가 온다는 거고 이제 그 큰 물결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비트코인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 전체 그 글로벌 그 국가 기업에서. 그렇지만 그 노력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달러를 대체할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지금 이제 그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잘 간파를 하고 우리의 자금을 잘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뉴욕 증시 시장을 요약을 해보면 미국 신용 강등은 저가 매수 기회일 뿐 강세 마감을 했다. 헤드라인이 잡혔는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무디스의 신용 강등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고 개장 초에는 좀 밀렸지만 후반에 이제 결국은 양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됐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친시장적이죠. 이제 관세의 그런 문제도 많이 완화가 됐는데요. 자, 이런 기간을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백악관이 인도 관세 협상에 개방적이다. 그러면서 하단에 보시면은 인도에서 미국의 무관세 제안을 했다고 하죠. 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금주에 타결되는 협상이 돼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시 위원장은 밝히고 있는데 자, 이게 테슬라에게는 굉장히 호재일 수가 있습니다. 인도 무관세는 테슬라의 사업에 매우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인도가 그동안 사실 그 100% 관세를 고수하면서 이 테슬라 같은 이제 그 수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타격이 심했죠. 그러니까 인도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100% 관세 장벽이 있었는데 쳐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제로 관세가 만약에 된다면은 테슬라는 기가 인디아부터 지금 그 중국 시장을 대체할 하나의 또 다른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급물살을 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라고 보여지고 지금 5월 지금 중순인데 중순 넘어가고 있는데 6월 달 그 FSD 자율주행 텍사스 오스틴 소식과 함께 만약에 5월 말에 인도의 무관세 이 협상이 미국과 타결될 경우에는 테슬라의 또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그 테슬라는 악재보다 호재가 주목받을 것이라고 켄터 피츠제럴드가 예측을 했는데요. 그 근거로는 6월 달에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 출범, 그 다음에 2번 저가형 전기차 상반기 출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이제 관세,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관세 위험이 좀 낮아진다면 그 악재보다는 테슬라는 기대 심리가 더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켄터 피츠제럴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비중 확대와 함께 $355로
유지를 했는데요. 거진 목표가에 다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X 소식을 좀 살펴보면 옵티머스가 지금 아주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사무실에서 돌아다니는 옵티머스 봇 이런 모습이 이제 자주 목격이 돼서 X에 올라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젠슨 왕을 리트윗했는데, 현재 그 컴퓨텍스 2025년 열리고 있는데, 이 기조연설에서 젠슨 왕이 결국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동하는 그러니까 대량 양산이 되면 결국 연구개발 비용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로봇 산업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연설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루라고 리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CEO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동하는 정말 대량 양산 체제, 이게 이제 앞으로 로봇 시장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결국은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러면 테슬라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춘 회사는 현재까지는 테슬라가 유일한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의 휴머노이드 전체 로봇 시장에서 테슬라가 우위를 점할 것이 뻔히 예측이 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승자 독식이 이 옵티머스 봇을 비롯한 로봇 시장에서 앞으로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슬라의 이렇게 춤추는 발레 동작, 이게 이제 단지 워밍하고 있다, 이렇게 트윗이 올라왔지만, 테슬라 옵티머스가 공식 계정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게 과거 5월 13일 날 X를 보면은 어린 X가 이제 일론 머스크와 이게 이제 9버전이죠. 옵티머스 봇 9버전의 로봇과 이제 악수를 나누는 그런 귀여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 이게 여러분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춤을 추는 멋진 댄스를 추는 옵티머스 봇으로 바뀐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빠른지를 여러분이 요 사진을 비교해 보면 아실 수 있겠죠. 당시에는 X가 1년 전에는 좀 어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옵티머스의 눈부신 발전, X가 이제 20대가 될 나이에는 얼마나 이 세상이 더 확장이 돼 나갈까요? 이건 우리 자녀와 대입해도 앞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참고해 주시고, 자, 카타르에서 항공기 선물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옵티머스 춤 밈으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로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자, 5월달 4월 23일 날 테슬라 옵티머스 올린 이 공장 내에 서 있는 옵티머스 봇 사진과 불과 한 달이 채 안 된 5월 시점에 지금 옵티머스 봇의 춤을 보면서 사실 당시에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방송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렇게 그냥 과연 서 있는 로봇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할까? 살짝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불과 1개월 만에, 1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옵티머스 봇의 춤을 보면서, 아, 정말 이제는 테슬라 공장에서 1000대의 로봇이, 또 2000대의 로봇이 이제 실제 직원과 호흡을 하면서 인간처럼 동작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거를 정말 깨닫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좋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이제 방화 사건 좀 잠잠해지고 있는데, 또 유사한 사건이 이제 한번 일어났는데, 여기서 기존 내연기관차는 100K, 그러니까 10만 대당 3,474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0만 대당 3,474건의 이제 화재 발생하는 거고,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1,529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10만 건당 전기 자동차만이 25건 정도로 이 하이브리드와 가스에 비하면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차가 전기차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리 회장과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화상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곧 출시될 그록스 3.5에서는 첫 번째 원칙에 따라 추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밝혔는데, 앞으로 마소와 테슬라의 협력 기대가 되고요. 이거는 주가에도 긍정적인 요소를 미칠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소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을 펼치는 거죠. 오픈 AI, 처음에는 오픈 AI에 전속적으로 의존했다면은 이제는 그록 X I를 통해서 테슬라와도 협력을 모색하면서
이 자국의 자사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그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마소에도 유리하고 테슬라에도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스타링크가 그 저렴한 월 $80 주거용 라이트를 소개한 후에 더 불티나게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잉글랜드, 미국 30개 주 이상의 확장이 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알려지고 있고요. 자, 테슬라는 모든 브랜드 중에서 유지보수 및 수리비용이 현재로선 가장 저렴한 전기차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4만 대 이상의 테슬라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중동의 테슬라가 그 일론 머스크가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굉장히 그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좋은 지금 그 투자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자, 중동, 인도 속속이 지금 호재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면 테슬라 주가는 굉장히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런 소식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월 그 FSD 비감독 자율주행 최초로 텍사스 오스틴 오픈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대를 가져보고요. 자, 지금 라이다 회사인 루미나의 설립자 겸 CEO 그 이사회에서 그 해임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오토파일럿 텍스트 비디오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죠. 이런 안타까운 소식 좀 라이다가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미래를 이끌고 그 살아남는 기업은 라이다도 물론 이제 센서 방식이 우주나 뭐 예를 들어서 그 스페이스X의 그 우주정장 도킹 이런 데는 라이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자율주행에서는 테슬라의 엔드 투 엔드 방식, 카메라 기반 방식이 더 기술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우위다. 자, 이렇다면은 이 라이다가 이제 점점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어쨌든 테슬라에겐 좋은 소식이고요. 자, 그 일론 머스크는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테슬라, 스페이스X, 스타링크, 뉴럴링크, 도지 등에 대해서 내일자 그 포럼에 인터뷰한다는 소식이 예고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관련한 소식도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캐시 우드가 이제 또 그 인터뷰,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 도지위원회 활동에 따라서 테슬라의 부정적인 영향이 사실 있었지만 미국인들은 뉴스가 빠르게 지나간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도지위에서 머스크가 복귀를 했죠, 테슬라로. 그래서 요즘은 참 경영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는데,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에서는 과거에 그런 이제 테슬라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 이런 기억들은 빨리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뭐 안 좋은 소식 이런 거는 빨리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제대로 복귀를 했다는 게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탐리가 M7 주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는데 특히 테슬라 주식 아직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CNBC에 지금 그 탐리 인터뷰한 속보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모건 스탠리는 무디스의 다운그레이드는 구매 기회이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그 채권, 미국의 그 신용등급 강등은 무디스가 보기에는 그 모건 스탠리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이제 그 휴전 협상 급물살을 탄 분위기고 결국은 이제 전쟁을 4, 5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정도에서 합의를 하면 전체 그 글로벌 주식 시장에 훈풍이 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캐시 우드는 이제 그 인터뷰에서 미국 로보택시 시장의 지배는 결국은 테슬라가 될 거고 테슬라가 빠르게 확장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는데요. 자, 애플폰을 생각해 본다면은 도입 초기에는 잠시 시장의 저항도 있었지만 결국은 3년이 안 된 시점에서 애플은 빠른 성장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테슬라도 FSD 자율주행이 이번 6월을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1, 2년 사이에 시장의 급속도로 더 파급이 되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론과 그 사티아 나델리 이제는 과거에 좀 소원했던 관계도 이렇게 협력을 하는 그래서 더 큰 발전을 이루어가는 미국의 지금 현 주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런 거는 보기가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애플을 누르고 엔비디아가 2등, 마이크로소프트는 1등으로 올라섰죠. 지금 테슬라는 6등을 하고 있는데 이 사티아 나델리 CEO도 훌륭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야말로 흑수저, 맨손에서 창업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5개의 4개의 비상장 기업과 1개의 테슬라 상장 기업을 정말 글로벌 그 탑 그 혁신 기업으로 지금 잘 키워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앞으로 3년 5년 뒤에 누가 글로벌 탑이 될지는 사실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 테슬라가 굉장히 확률이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테슬라는 탄탄하고 좋다는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은 속보로 지난 블랙록의 기관 투자 확대에 이어서 그 마소의 그 클라우드 자사 클라우드에 그록소리를 탑재하기로 발표했다는 이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테슬라의 좋은 그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봐도 테슬라는 500을 돌파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기 투자, 올바른 그 경제독립 씨앗 파종, 그리고 농부가 가을을 기다리듯이 잘 가꾸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간다면 경제독립 시점은 조금 더 앞당겨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짧은 공지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시대 김창익 저자의 강의가 업로드 4개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4개에서 6개 정도 올라갈 예정인데 여러분이 그 영상 올라갈 때마다 좋은 댓글로 여러분이 그 댓글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영상당 한 분씩 선정해서 출판사에서 그 비트코인의 시대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o the country to make sure we don't blow ourselves up with these deficits. But you must have been concerned about brand damage for Tesla. Brand damage, yes, and Is it has long-term? happened. I do not believe so. Tesla, we believe, will have a lock on the robotaxi business in the U.S. First robotaxis launching in Austin in June. And we believe they're going to proliferate through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if we move regulation from a state level to federal level, which we believe will happen, is going to proliferate through the United States, I think, more quickly than many people expect. Many people don't expect it at all. So that's going to be easy to beat. So yes, it did hurt, but what also hurt was macros. All automakers, until this tariff swoosh, to get ahead of tariffs, all automakers have been suffering, and especially in the first quarter. The news cycle passes quickly in the United States, and now that Elon is stepping somewhat aside, not completely. Which you welcome. Yeah, no, I think the shock value of what he did was important, and now he's got a team in place that is going to follow through. And the way that Elon works is he sets milestones and time frames, and when But he often doesn't meet. When they are not met, he goes in and becomes ultra focused, and you hear about the mass layoffs and all of that. So, is there a concern to you in your mind around? I mean, we talk a lot about decoupling in terms of the trade war.
If it worked, it could be quite versatile. It is likely the only robot that is likely to work.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technology needs scale. Most of the robotic systems we've had so far are too low volume. And those low volume systems will never achieve the technology scale to get the flywheel going far enough, fast enough, so that we're willing to dedicate enough technology into it to make it better. But human or robot, it is likely to be the next multi-trillion-dollar industry. Now, the amazing thing about At Build, I know you started off as an intern at Microsoft. You were a Windows developer, and of course, you're a big PC gamer still. You want to just talk about even your early days with Windows and the kinds of things you built? Yeah, well, actually it started before Windows with DOS. I had one of the early IBM PCs with MS-DOS, and I think I had like 128K in the beginning, and then it doubled to 256K, which felt like a lot. So I programmed video games in DOS, and then later in Windows. Remember Windows 3.1? Yeah. No, it's wonderful. I mean, even the last time I chatted with you, you were talking all about everything, the intricacies of Active Directory. And so it's fantastic to have you at our developer conference. Obviously, the exciting thing for us is to be able to launch Grok on Azure. I know you have a deep vision for what AI needs to be, and that's what got you to get this built. It's a family of models that are both response and reasoning models, and you have a very exciting roadmap. You want to just tell us a little bit about sort of your vision, the capability. You're pushing on both capability and efficiency, so maybe you can just talk about a little bit of that. Sure. So yeah, with Grok, especially with Grok 3.5 that is about to be released, it's trying to reason from first principles. So apply kind of the tools of physics to thinking. So if you're trying to get to fundamental truths, you boil things down to the axiomatic elements that are most likely to be correct, and then you reason up from there, and then you can test your conclusions against those axiomatic elements. And in physics, if you violate conservation of energy or momentum, then you're either going to get a Nobel Prize or you're wrong, and you're certainly wrong, basically. So that's really the focus of Grok 3.5 is sort of fundamentals of physics and applying physics tools across all lines of reasoning, and to aspire to truth with minimal error. Like there's always going to be some mistakes that are made, but we aim to get to truth with acknowledged error, but minimize that error over time. And I think that's actually extremely important for AI safety. So I've thought for a long time about AI safety, and my ultimate conclusion is the old maxim that honesty is the best policy. It really is for safety. But I do want to emphasize, we have and will make mistakes, but we aspire to correct them very quickly. And we are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feedback from the developer community to say, like, what do you need? Where are we wrong? How can we make it better? And to have Grok be something that the developer community is very excited to use, and where they can feel that their feedback is being heard, and Grok is improving and serving their needs. Yeah, I know it's in some sense, cracking the physics of intelligence is perhaps the real goal for us to be able to use AI at scale. And so it's so good to, take that first principles approach that you and your team are taking. And also you're deploying this. I mean, one of the things about sort of what you do is you're doing, unsupervised FSD on one side. You're doing robotics. Of course, there's Grok. So you're deploying Grok across all of your businesses from SpaceX to Tesla, obviously at X. I would love to even, one of the themes for this developer conference, Elon, is we're building pretty sophisticated AI apps, right? It's not even about any one model. It's about orchestrating multiple models, multiple agents, just anything that you're seeing in the real world application side, even inside of your own companies. When you think about even a Tesla or a SpaceX, where you put Grok and these other AI models you're building. Yeah, it's incredibly important for an AI model to be grounded in reality. Reality, I was saying, which is like physics is the law and everything else is a recommendation. Which is, I'm not suggesting people break the laws made by humans. We should generally obey the laws of
humans. But I've seen many people break human-made laws, but I have not seen anyone break the laws of physics. So for any given AI, grounding it against reality, and reality, for example, as you mentioned, with the car, it needs to drive safely and correctly. The humanoid robot Optimus needs to perform the task that it's being asked to perform. These are things that are very, very helpful for ensuring that the model is truthful and accurate, because it has to adhere to the laws of physics. So I think that's actually maybe somewhat overlooked, or at least not talked about enough, is that to really be intelligent, it's got to make predictions that are in line with reality, in other words, physics. It's a really fundamental thing, and being able to ground that with cars and robots is very important. We are seeing Grok be very helpful in things like customer service, and the AI is infinitely patient and friendly, and you can yell at it, and it's still going to be very nice. So that's good. So I think in term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customer service and sort of issue resolution, AI is already, Grok is already doing quite a good job of that at SpaceX and Tesla. And we look forward to offering that to other companies. No, that's fantastic. Really thrilled to get this journey started, getting that developer feedback, and then looking forward to even how they deploy. There's these language models. There's, I think over time we will have this coming together of language models with vision, with action, but to your point, being really grounded on a real world model. And that I think is ultimately the goal here. And so thank you so much, Elon, for briefly joining us today. And we're really excited about working with you and getting this into the developers' hands. Thank you very much. And I can't emphasize enough that we're looking for feedback from you, the developer audience. Tell us what you want, and we'll make it happen. Thank you.